짠! 제가 책을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캐릭터 제작을 위한 블렌더 3D 모델링 앤 렌더링 이라는 책이고요. 9월 15일이 초판인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책을 받았는데 캐릭터 모델링에 필요한 기본부터 응용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진행과 흐름 위주라서 따라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캐릭터를 따라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는 것과 이 좋은 책을 구독자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증정 이벤트가 가능한지 요청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고 10분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와 출판사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에게도 모두 윈윈이라니 너무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바로 제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든 작품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영상이든 상관없으니까 혹시 만들어둔 작품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만들어둔 작품이 없더라도 기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계속 이어서 캐릭터를 만들 건데요. 이벤트 참여한다고 영상 끄지 마시고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과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인덱스를 보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제일 잘 알 수 있죠. 이 책은 캐릭터 모델링의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캐릭터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따라하면서 배우기에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완전 기초가 필요한 입문자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기초적인 부분 학습을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한글판으로 되어 있지만 영문판에 적힌 용어도 추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영문판 쓰시는 분들도 문제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 소개하는 캐릭터 과정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기본 모양 만들기, 2번 스컬팅, 3번 리토폴로지, 4번 UV 매핑, 5번 쉐이딩과 조명, 그리고 6번 렌더링과 후보정, 그리고 합성. 1번에서 3번까지의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 중에 2번 스컬팅은 조각과 소묘를 해서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리토폴로지에서는 이 스컬팅 이후에 복잡해진 메쉬 위에 좀 더 단순한 메쉬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 스컬팅과 리토폴로지 과정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대신 1번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야겠죠. 이번 영상에서 따라 만든 털뭉치 몬스터도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6번까지의 과정을 크게 보면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4번 UV 매핑은 3D로 된 이 메쉬를 전개도처럼 2D로 넓게 펼쳐서 피부를 표현하거나 질감을 입힙니다. 5번 쉐이딩은 표면을 금속 재질로 할 것인지 반들반들하게 반사가 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거고요. 조명으로 질감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사진을 찍고 후보정을 하는 것처럼 렌더링 후에 필요하다면 후보정이나 합성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털뭉치 몬스터 캐릭터를 만드는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UV 매핑을 하는 과정, 세 번째는 그 매핑한 곳에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버전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파티클로 털을 추가한 버전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참고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보기 편하도록 세팅도 하고 배치도 잘 해줍니다. 큐브를 둥글게 하고 그 절반은 지우고 미러 모디파이어로 채웁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 맞게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눈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주고요.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메쉬를 정리해줍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좋은 토폴로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토폴로지라는 것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메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구조를 뜻합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흐름을 만들고 방향을 정하면 나중에 UV 만들기가 쉽고 어떤 모디파이어를 적용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입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고 메쉬를 정리해서 좋은 토폴로지를 만들어 줍니다. 움직임이 많은 곳에 메쉬가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메쉬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메쉬는 나중에 움직임을 줄 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토폴로지를 최대한 따라해 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중요한 작업입니다. 눈썹도 만들어주고 눈 안쪽 부분과 입 안쪽 부분도 만들어요. 안구는 UV 스피어로 만들면 편합니다. 90도만 회전하면 홍채와 동공을 구분하기에 편한 모양이 되거든요. 다른 UV 스피어는 조금 크게 해서 안구를 덮어줍니다. 이건 투명한 재질로 해서 빛을 받았을 때 반사광이 생기도록 해줄 거예요. 눈에 이런 하얀색 점 같은 거요. 입 안에 들어갈 이빨을 만듭니다. 양쪽에 귀엽게 두 개가 삐쭉 튀어나와 있네요. 입 안에는 목젖도 만들고 혀도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처럼 멈춰있는 한 컷을 위해서라면 보이는 부분만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캐릭터가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리게 되니까 입 안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 이미지를 보면서 쭉 뻗은 다리를 만듭니다. 신발 모양으로 메쉬도 만들고요. 신발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만들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하긴 그래서인지 신발 모델링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발목 부분은 메쉬를 촘촘하게 해서 모양을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고 신발의 혓바닥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팔은 컵으로 만들어서 참고 이미지대로 휘어줍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때는 커브가 참 편하거든요. 손은 메쉬로 만들고 나중에 팔과 연결해 줄 건데요. 일단 간단한 메쉬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인물을 처음 그릴 때 직육면체와 원기둥이 쌓인 거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죠. 실제로 인물을 스컬팅할 때 직육면체와 원기둥을 이어 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털뭉치 캐릭터는 많은 다른 캐릭터들처럼 손가락이 4개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때 손가락이 5개면 너무 많아서 뭉쳐 보이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사람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4개로 많이 한다고 해요. 각각의 손가락 길이를 다르게 해주고 엄지는 뒤틀어주기까지 하면 진짜 손가락 같죠? 떨어져 있는 메쉬를 서로 이어주고
사각형 메쉬로 흐름이 있도록 토폴로지를 정리해줍니다. 손은 움직임이 많고 사용하는 근육이 많아서 다른 곳보다 메쉬가 많은 편입니다.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 캐릭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손에서 좌절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손만 없는 상태로 좌절하고 꺼버렸거든요. 그래서 손 없는 캐릭터 파일이 제 컴퓨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밥아저씨처럼 손을 뚝딱 완성했고요. 이제 손가락을 접어서 부끄러워하는 손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손가락 안에 뼈대를 넣어서 구부려줘도 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부분 선택해서 일일이 접어줍니다. 이제 이 두 손을 모으면 부끄러워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커브였던 팔을 메쉬하고 손과 연결합니다. 역시 메쉬를 잘 다듬어 줘야겠죠. 오른쪽 팔도 커브를 새로 만들어서 연결해줍니다. 손의 일부를 복사해서 장갑을 만듭니다. 캐릭터의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캐릭터의 일부를 복사해서 만드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캡모자를 만들어서 씌워줍니다. 저는 야구공이랑 야구 배트를 생략했지만 이 친구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양말도 양쪽 길이가 조금 다르게 만들고 신발끈도 양쪽에 3개씩 배치합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은 끝이 났고 UV 매핑을 해볼게요. 3D에서 매핑이라는 뜻은 텍스처링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3D를 2D로 펼치는 작업을 할 거고 지금은 자를 부분을 지정해주는 겁니다. 마크 심이라고 해서 자르고 싶은 부분에 심을 표시하는 작업인데요. 옷을 살 때 심리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제선이 없는 옷이라는 뜻이죠. 즉 마크 심에서 이 심은 솔기, 봉제선과 같은 말이에요. 이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봉제선이 생길 부분에 표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머리이자 몸통, 그리고 팔과 다리까지 심을 넣고 UV 매핑을 하면 이렇게 2D로 펼쳐집니다. 전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슷한 부류끼리 모아놓거나 회전하는 등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UV 그리드를 넣을 건데요. 그럼 이렇게 매핑이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격자 무늬가 늘어져 있거나 뒤틀려 있는 곳이 있다면 수정해 줍니다. 팔에 불필요한 심을 지우고 다시 매핑했더니 깔끔해졌어요. 같은 방법으로 소품용도 한 판으로 매핑하였고 눈은 자료로 있던 그림 파일을 넣어서 매핑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핑까지 끝난 상태가 되었고 이제 색을 칠해 볼게요. 책에는 빨간색 캐릭터였지만 저는 보라색 캐릭터로 만들어 줄 겁니다. 보라색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덮어주고 조금 더 진한 보라색으로 주근깨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입체적인 모델에 직접 칠해도 되고 평면으로 된 그림 파일에 직접 칠해도 됩니다. 입체적인 모델의 색을 칠할 때는 각도를 돌려가면서 칠해주세요. 책에는 온 얼굴에 얼룩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하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빨이나 입 안쪽은 평면에서 칠하는 편이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서 그림 그리듯 재질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소품도 마찬가지로 색을 칠해주면 되고요. 운동화는 선을 따라서 앞코 부분과 미드솔 부분을 하얀색으로 칠해줍니다.
양말에도 분홍색 라인을 넣어줬어요. 이제 운동화에 흙을 묻혀줄 거예요. 이 친구가 야구를 발로만 했나봐요. 평면이나 입체나 편한 쪽에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모자가 너무 심심해 보여서 코드모드 캐릭터를 새겨봤는데요. 사실 앞에서 볼 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제 배경을 만들어주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빛도 설치하고 렌더를 하려고 했더니 눈이 좀 어둡죠? 투명해지는 쉐이더를 추가해줬습니다. 빛의 색을 넣으면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요. 나중에 꼭 빛의 색을 넣어서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배경도 쉐이더를 이용해서 흰색에서 하늘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으로 해줬습니다. 끝! 렌더를 하고 나면 귀여운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털이 복슬복슬한 버전으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캐릭터에 그렸던 그림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저 커서는 제 흔들리는 동공을 표현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안 하고 블렌더 파일을 꺼버렸어요. 여기 보면 책에도 명심하라고 써있죠. 전화위복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크한 가죽 캡과 가죽 장갑을 낀 털뭉치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편하게 따로따로 재질을 넣어줍니다. 배경까지 어둡게 해주면 분위기 꽤 괜찮죠? 이제 파티클을 이용해서 털을 넣어줄게요. 옵션 값을 잘 넣어주면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갑니다. 팔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털을 넣어줍니다. 털이 없어도 되는 눈 안쪽이나 입 안쪽 부위는 제외하고 벌텍스 그룹을 지정합니다. 밀도에 지정한 벌텍스 그룹으로 하면 선택한 부위에만 털이 자랍니다. 파티클 모드에서 빗질도 해주고 장갑을 뚫고 나온 털은 자르거나 길이를 줄입니다. 잘 다듬어주면 완성인데 약간 물에 빠진 느낌이지 않나요? 렌더를 사이클로 바꾸면 보송보송해집니다. 끝! 털이 복슬복슬한 털뭉치 몬스터 완성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 작품을 끝냈을 때, 기윽고 완성을 했을 때 성취감과 뿌듯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기분은 다음 작품을 할 원동력이 되고요. 저도 작품을 끝낼 때마다 항상 느끼고 있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오래 걸려 완성했는데 너무 뿌듯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건 어쩌면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 즐거운 블렌더 합시다. 어느덧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10,000명이나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시고 튜토리얼을 통해 도움을 얻어가시는 것이 기쁘고 뿌듯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